실제로 저희 이제 이혼 소송 하러 오는 남자분들 중에요, 아내의 귀책 사유로 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을 안 해줬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와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대표님은 2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니까 변호하시면서 이혼을 자주 하는 여성의 공통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여자와는 결혼을 피해라 혹은 이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자한테 희생만 강요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애정이 빨리 식는 거죠.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사랑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경우에요. 특히 남편이 이제 연봉이 많은 경우도 있죠. 연봉이 많은데 남편은 돈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본인을 위해서 엄청 명품 소비를 하고 또 뭐 이제 아이 교육비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 양육을 위해서 항상 이제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주말을 보내야 하고 그 처가 식구들 외식비 다 남편이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부모님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거의 보러 갈 시간이 없고 게다가 이제 퇴근하면 부인은 육아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집안 살림까지 다 남자가 하는 이런 경우는 남자한테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경우라 아무래도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고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게으른 경우 실제로 저희 이제 이혼 소송 하러 오는 남자분들 중에요, 아내의 귀책 사유로 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살림을 안 해줬다 그리고 밥을 안 차려줬다 두 가지가 항상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집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쌓여 있고 뭐 냉장고는 거의 뭐 꽉꽉 채워져 있고요. 뭐 옷도 그렇게 많은 옷이 어디에 그렇게 다 쌓여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집 많고요. 서로 안 치우고 네가 더 지저분하게 하냐 아니면 내가 더 지저분하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인이 살림을 한다고 할 때 집이 지저분한 거 때문에 이제 남편분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근하고 가서 그 집 치우는 것도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으른 여자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도 이제 피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명품 이제 좋아하면서 명품 소비로 굉장히 큰 금액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본인 명품 소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부인이 명품 샵에 가서 그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사고 당연히 명품 비싸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댁에 가서 남편이 돈을 빌려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이제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부인은 계속 이제 명품을 사야 되고 그리고 명품 샵에서는 이제 VIP 이제 대접을 받는 거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이외에도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예물 예단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명품 지갑, 뭐 명품 백 이런 거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경우는 다 이제 이혼 때문에 오시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남편한테 굉장히 집착이 있는 여자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회식 자리에서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주고 하는데 점점 그게 반복이 될수록 좀 질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다툼이 되고 이제 이혼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여자들을 약간 결혼 전에 사전에 파악할 수 있거나 좀 그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연애하면서 뭐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소비 성향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쓰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버는 게 이제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쓰고 그래서 카드빚이 있어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제 돌려막기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인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왜 저축이 된 게 없느냐, 왜 남은 게 없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살림하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살림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면 특히 아이 키우는 상황에서 그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서로 이제 적정 수준의 소비를 맞춰야지 되는 거가 현실적인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피해야 되는 여자분들 유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여자분들을 만나도 사랑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제 행복합니다. 하지만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돈에는 장사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다투고 이혼까지 오는 과정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돈에 관한 부분이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보통은 싱글일 때는 서로 풍족하게 쓰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 한 몸만 이제 쓰면 되는데, 같이 이제 이거를 합치고, 게다가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은 내가 벌어서 상대방까지 부양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그 5, 60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활을 각자 하자,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뭐 맞벌이 하다가 여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벌이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은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모아뒀던 돈을 써라. 네, 이러면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여자는 꼭 잡아야 한다 하는 유형도 있을까요? 알뜰살뜰하게? 예, 근데 그것도 항상 이런 여자는 꼭 잡아라, 아니면은 진리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는 이 여자분은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외식을 하러 가서도 본인 몫으로 음식을 하나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애들이 짜장면 시키면 서비스로 군만두 나오면 거의 그거를 먹고, 아니면 애들이 시키면 그거 한 숟갈 정도 먹고, 항상 외식 때 본인 몫으로 음식을 시킨 적이 없어서, 이분이 그때 상담할 때 보니까 그냥 평범한 급여 소득자였는데 부동산이 한 두세 채 됐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재산을 일군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성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을 잡아라, 꼭 진리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서로 이제 좀 취향이 비슷해야 되고 생각하는 바가 좀 비슷해야지 맞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요약해 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사실 뭐 부정행위, 가정폭력 이런 거 이외에 서로 맞지 않는 어떤, 생각하면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집 안 치우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혼인 생활은 생활이잖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생활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